배신과 복수의 막장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미경은 이미 눈을 떴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쉰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17시간씩 일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아직 셋째 딸 민지가 간호사로 정착하는 과정이고 둘째 지훈이는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으니까. 미경이네 밥상은 동네에서 유명한 백반집이었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손수 담근 김치, 매일 새벽에 준비하는 밑반찬들로 단골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미경은 홀로 주방을 지키며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손님들을 먹여 살렸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갓 20살이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오늘도 무거운 쌀포대를 끌어안으며 밥을 짓고 커다란 솥에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숨이 차고 팔이 저렸다. 특히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쉴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김 사장이 들어섰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특이요. 근데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뭘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죠 뭐.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가족들보다 단골 손님이 자신의 몸을 더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과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하기만 했다. 셋째 민지는 오늘도 야근이고 둘째 지훈이네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쁠 것이다. 첫째 성훈이는 생각도 하기 싫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에 소영이랑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몸 아프면 꼭 말씀하시고요. 작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 종일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 했다. 미경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우리 지훈아. 너희들 건강이 최고야. 그런데 문득 성훈이 생각이 났다. 한 달째 연락도 없고 식당에 들르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비췄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성훈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 달째 소식이 없어서. 아, 엄마. 바빠서 그래요. 회사 일이 많아서. 차가운 목소리였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자. 혜진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피곤해서. 뚝, 전화가 끊어졌다. 미경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큰아들이 달라졌다. 결혼 후 점점 차가워지더니 이제는 남보듯 대한다. 며느리 혜진이의 영향일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까? 그날 밤 미경은 잠들기 전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성훈이가 엄마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다. 그때는 정말 다정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경은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예전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명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몸이 무겁다. 지훈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전통적으로 음식 준비는 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몫이었다. 소영이는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혜진이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 작년 추석을 떠올렸다.
새벽부터 혼자 일어나 장보기를 시작했는데 성훈이는 아침 늦게 일어나 엄마 혼자 하시네요? 라고 말하더니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혜진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날 소영이가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할 테니까 쉬세요라고 말하며 부엌을 접수했을 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다. 지훈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자처했고 민지는 간호사 특유의 세심함으로 상차림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데 성훈이네만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이번 추석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미경에게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추석 때 혹시 갈비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성훈이가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아. 갈비 좋은 걸로 사서 해줄게. 아, 그리고 전도 많이 부쳐주세요. 제가 친정에 좀 가져갈게요.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친정에 가져갈 거라고? 시댁 음식을 친정에 가져간다는 말인가? 혜진아, 그게 무슨... 그럼 추석 때 봬요.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미경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댁 음식을 친정에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저녁에 지훈이가 들렀을 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지훈아, 형수가 이번 추석에 음식을 친정에 가져가겠다는데 이게 맞는 일인 것 같니? 지훈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형한테 말해볼까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시댁 음식을 친정에 가져가는 며느리,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언제부터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날 밤 미경은 추석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갈비 5kg, 전 부칠 재료들, 나물 반찬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내야 했다. 그게 어머니의 몫이니까. 소영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미리 와서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도 하루 휴가 내서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모든 자식이 다 성훈이 같지는 않다. 지훈이와 소영이, 그리고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찾아오는 민지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큰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미경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소영이와 지훈이가 미리 와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어 놓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산더미였다.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다. 다행히 소영이가 일찍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새벽 6시에 올 예정이었다. 반면 성훈이네는 점심쯤 갈게요라는 연락만 보내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소영이가 정말 6시 정각에 도착했다. 앞치마를 두르고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 테니까 지시만 해주세요라며 팔을 걷어붙였다. 고맙다, 우리 소영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당연한 거예요. 혼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세요?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 일하기 시작했다. 소영이는 능숙하게 전을 부치고 미경은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끓였다. 지훈이도 8시에 와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설거지를 담당했다. 민지는 어젯밤 야근을 마치고 그대로 달려와 거실을 치우고 상차림을 준비했다. 엄마, 진짜 많이 만드셨네요. 이걸 언제 다 드시게요? 뭘, 그냥 다 함께 먹으려고 만든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혜진이가 친정에 가져갈 음식 걱정이 들었다. 혹시 정말로 음식을 가져갈 생각인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성훈이네가 도착했다. 성훈이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대충 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혜진이는 명품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형수는 뭐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화장 고친다고 하네. 성훈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혜진이는 나오지 않았다. 미경이 혜진이 불러봐라고 하자 성훈이는 혼자 먹겠대요라고 말했다. 결국 혜진이 없이 식사가 시작되었다. 미경이 정성 들여 만든 갈비찜과 전, 각종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어줬고 지훈이네는 감사 인사를 연발했다. 그런데 성훈이는 별로 관심 없는 듯 대충 먹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성훈아, 갈비찜 어때? 네가 먹고 싶다고 했다며. 네, 괜찮네요. 차가운 반응이었다. 미경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식사 후 미경은 소영이의 친정에 보낼 음식을 따로 포장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3시간이나 끓인 갈비찜,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친 전, 손수 무친 나물들을 예쁜 용기에 담았다. 소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다. 어머니, 화장실 좀. 소영이가 급하게 일어났다. 입덧이 심해진 모양이었다. 그래, 어서 가봐. 내가 다 해놓을게. 미경이 용기에 마지막 뚜껑을 닫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갈비찜통이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미경이 부엌을 둘러보며 갈비찜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렸다. 아, 그거요? 안방에서 혜진이가 태연하게 나왔다. 명품 한복 위에 가디건까지 걸치고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제가 차에 미리 넣어뒀어요. 저 친정 갈 때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경의 손이 멈췄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다. 혜진아, 그건 소영이 친정에 드릴 거라고 따로 뺀 건데. 에이, 어머니. 혜진이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울을 보았다. 어차피 똑같은 갈비찜인데 뭘 그래요? 또 만드시면 되죠. 어머니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또 만들면 된다고? 소파에 앉아있던 성훈이가 슬쩍 끼어들었다. 여전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엄마, 그냥 우리 주시면 되잖아요. 크게 뭐가 문제예요? 소영이 친정은 다음에 또 챙기시면 되고.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큰아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성훈아, 너도 그런 생각이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가족끼리. 성훈이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순간 미경 안에서 3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장보기, 허리 펴지 않고 3시간 서서 끓인 갈비찜, 부은 발목으로 하루 종일 일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가족이면 허락도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거니? 내가 주지 않은 건 도둑질이야. 도둑질. 어머니,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혜진이가 눈을 치켜떴다.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다. 심해? 내가 심해? 미경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가 황급히 일어섰다. 형님, 형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신 건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고 또 만들라고 하시고. 야, 지훈아. 성훈이가 차갑게 쏘아봤다. 네가 왜 끼어들어? 형님한테 말대꾸야? 형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고. 형제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미경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현관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지가 따라 나섰다. 확인해 봐야지. 뭘 가져갔는지.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미경의 손이 떨리며 성훈이 차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다. 딸깍,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갈비찜 대형통 2개, 전 3접시, 나물 5가지, 심지어 지훈이가 어렵게 구해온 한우 선물 세트까지. 트렁크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시장 상인이 장사 가듯이 싹 쓸어간 모습이었다. 미경은 말없이 트렁크를 바라봤다. 뒤따라온 가족들도 숨을 죽였다. 이게 뭐니? 미경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뒤따라온 혜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좀 가져가려고요. 제 친정에서도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좀? 미경이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이게 좀이야? 시장에서 장사라도 하려고?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무거운 갈비찜통을 들어 올리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뭐 하세요? 성훈이가 황급히 말렸다. 그냥 저희 주세요. 이미 차에 실었는데. 닥쳐. 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주지 않은 건 다시 가져와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무슨... 혜진이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미경이 돌아섰다. 너무해. 미경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가 너무해. 3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너희들 대학 등록금 대고 결혼자금 대주고 명절마다 혼자 밤새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내가 너무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혜진아, 너 시집 올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7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설거지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제는 내 음식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너 성훈아. 미경이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언제부터 너한테 당연한 존재가 됐니?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없이 너 혼자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어. 너 학원비 벌려고. 성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둘 다 오지 마.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미경의 목소리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엄마는 너희들 밥 해주는 기계가 아니야. 감정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지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정적이 흘렀다. 성훈이와 혜진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혜진이가 가방을 휙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좋아요. 앞으로 안 올게요.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는데 누가 오고 싶겠어요? 친정이 훨씬 편하죠. 그래, 가. 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훈이가 입을 열려다 말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음식 하나 없이 빈 차를 몰고 떠났다. 미경은 한동안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슬리퍼 밑으로 느껴졌다. 지훈이와 소영이,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엄마 잘하셨어요. 민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진작 그러셨어야 해요. 소영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동조했다. 미경은 그제서야 소리내어 울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성훈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미경은 문자를 읽고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났다. 성훈이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식당에 들르지도 않았다. 미경은 처음 며칠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편안해졌다. 더 이상 첫째 부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둘째와 셋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지훈이는 일주일에 2번씩 식당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고 소영이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다. 민지도 야근이 없는 날엔 어김없이 들렀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래, 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정말이었다. 성훈이네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이 사라지니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성훈이었다. 2달 만이었다. 미경은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해 침착하게 인사했다. 어서 와라. 성훈이는 평소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 하나요라고 주문했다. 미경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했어요. 미경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말했다.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어. 엄마, 음식이나 드세요. 성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성훈이가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혜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성훈아, 엄마는 이제 지쳤다.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어. 뭘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걸. 성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성훈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지훈이가 식당에 왔다. 엄마, 어제 형이 왔다면서요? 그래. 혹시 마음 바뀌실 생각 있으세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엄마가 냉정한 사람 같니? 아니요.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어. 30년 동안 참아온 게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몰라. 지훈이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성훈이는 다시 식당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혜진이도 함께였다. 둘 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미경은 다른 손님들을 의식해 평상시처럼 주문을 받았다.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2개요. 성훈이가 말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미경은 잠깐 그들을 바라보았다. 혜진이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늦었다. 음식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날 이후로도 성훈이는 가끔 식당에 들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모자 관계는 아니었다. 미경은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했을 뿐이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경은 갑자기 쓰러졌다. 식당에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의식을 잃은 것이다. 단골 손님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지훈이와 소영이었다. 민지는 당직 중이라 저녁에 올 예정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괜찮아, 뭘.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미경이 힘없이 웃었다.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식당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 학교일 있잖아. 방학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성훈이었다. 숨이 찬 걸 보니 급하게 온 모양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훈이가 침대로 다가오며 물었다. 미경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떻게 알고 왔니? 지훈이가 연락했어요. 연락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성훈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미경은 그 손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경은 자신의 손을 거두었다. 성훈이의 손이 허공에 남았다. 엄마.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문안 고마워.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손님에게 하듯 정중했지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괜찮으니까 가봐. 바쁠 텐데. 엄마, 제가. 소영이가 침대 반대편에서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피곤해하세요.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훈이도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형님,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성훈이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다. 그럼 저는 일단 가볼게요. 또 올게요. 안 와도 돼.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 앞길이나 잘 챙겨. 성훈이는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소영이가 재빨리 휴지로 닦아주었다. 어머니, 우셨어요?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 않아. 전혀.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서였다. 드디어 진짜 마음을 보여줬다는 해방감이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지훈이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형이 너무했어요. 미경은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 나간 성훈이는 벽에 기대어 섰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차갑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마치 남처럼. 성훈이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프지도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나도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다. 여보, 엄마가 입원하셨대.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내 손을 뿌리쳤어. 뿌리쳤다니요? 손잡으려 했는데 피하셨어. 마치 남대하듯이. 전화 너머로 혜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당연하죠. 그때 그렇게 싸우고 나왔는데. 당신도 그때 엄마 편 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엄마잖아.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성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혜진의 말이 맞았다. 병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병원을 나왔다. 그날 밤 민지가 당직을 마치고 달려왔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미안해. 우리 막내까지 걱정시켜서. 무슨 미안하단 말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짜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아플 때 달려와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며칠 후 퇴원할 때
지훈이와 소영이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다. 집 청소는 물론이고 몸에 좋은 음식까지 가득 준비해놨다. 어머니, 당분간은 식당 문 닫으시고 쉬세요. 소영이가 말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부터 미경의 일상이 바뀌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었고 몸이 원하는 만큼 쉴 수 있었다. 지훈이는 방학 내내 어머니를 돌봤고 소영이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다 드렸다. 민지도 쉬는 날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훈이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식당은 언제 다시 여실 생각이세요? 왜? 혜진이가 임신했어요. 미경은 잠깐 놀랐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다. 축하해. 엄마도 할머니가 되시는 건데. 성훈아, 나는 이미 할머니야. 지훈이 아이들 할머니로. 성훈이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미경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관계는 돌아갈 수 없어. 왜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야. 성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봄이 왔다. 미경은 몸이 많이 회복되어 식당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혹독하게 일하지는 않았다. 지훈이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해줘서 훨씬 여유로워졌다. 어느 따뜻한 오후 성훈이네가 아들을 낳았다. 성훈이는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한번 보러 오실래요? 축하해. 하지만 바빠서 못 가겠다. 엄마, 건강하게 잘 키워라.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선을 그어야 했다. 반면 소영이가 딸을 낳았을 때는 달랐다. 미경은 병원에 달려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가 이름 지어줄게. 하은이 어때?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야. 좋아요. 정하은 예쁜 이름이에요.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부터 미경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진짜 할머니로서의 삶. 하은이를 돌보고 지훈이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민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의사였는데 미경을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줬다. 어머니, 결혼식 때 버질로드 함께 걸어주세요. 민지가 부탁했다. 당연하지, 우리 막내야. 어느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하은이가 할머니라고 말하며 팔을 뻗었다. 미경은 손녀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챙겨주는 관계. 성훈이는 가끔 식당에 혼자 와서 음식을 먹고 갔다. 더 이상 화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히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계산하고 갔다. 미경도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했다. 어느 날 성훈이가 말했다. 엄마, 후회해요. 뭘? 그때 혜진이 말에 넘어가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후회해요. 미경은 잠깐 멈춰서 성훈이를 바라봤다.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성훈아. 알아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훈이가 떠난 후 미경은 한참을 생각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추석, 미경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훈이네 가족과 막내딸 민지, 그리고 2살이 된 하은이까지. 진짜 가족들만 모인 명절이었다. 이번에는 미경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소영이와 민지가 주방을 접수했고 지훈이는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다.
미경은 거실에서 하은이와 놀며 여유롭게 명절을 즐겼다. 하모니, 하모니. 하은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며 미경을 불렀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손녀를 기다렸다. 하은이는 비틀거리며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다. 작고 포근한 몸에서 우유 냄새가 났다. 그래, 우리 하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하모니, 좋아. 그리고는 할머니의 볼에 입을 쪽 갖다 댔다. 침이 묻은 엉성한 뽀뽀였지만 미경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키스였다. 나도 좋아,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하은이가 제일 좋아. 미경은 손녀를 꽉 안았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이, 이 따뜻한 체온이, 이 순수한 사랑이 진짜였다. 엄마, 하은이 좋아요? 지훈이가 옆에서 웃으며 물었다. 좋은 정도가 아니지. 세상에서 제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소영이가 황급히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 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민지도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어요. 알아, 알아. 미경이 딸의 등을 토닥였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은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하모니, 울어. 아야? 아니야, 안 아파. 할머니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 하은이가 알아듣지 못할 발음으로 따라했다. 그래, 행복해. 하은이가 있어서 할머니 엄청 행복해. 하은이는 다시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다. 하모니 행복해. 나도 행복해. 미경은 손녀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30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잃어버렸던 것들, 큰아들에게 상처받으며 무너졌던 마음, 그 모든 게 이 순간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부엌에서는 소영이와 민지가 함께 전을 부치며 깔깔거리고 지훈이는 거실 장식을 하며 미경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아끼고 웃고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 이제 밥 먹어요. 소영이가 상을 차리며 외쳤다. 점심상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소영이가 만든 갈비찜, 민지가 부친 전, 지훈이가 무친 나물들.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이라 더욱 맛있어 보였다. 건배. 지훈이가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모두가 함께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은이도 아기 컵을 들고 깜배 하고 따라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성훈이었다. 미경은 잠깐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그냥 거절 버튼을 눌렀다. 형이에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받지 않으세요?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고 싶구나.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엄마. 같은 시각, 성훈의 집. 성훈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혜진은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친정에 가 있었다. 시댁은 편하지 않으니 친정에서 명절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성훈은 말리지 않았다. 솔직히 시댁이고 뭐고 다 귀찮았다. 탁자 위에는 배달 온 중국집 짜장면이 놓여 있었다. 명절인데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자신이 초라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역시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
명절이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자신은 부엌에서 엄마 옆에 붙어서 전 부스러기를 얻어먹곤 했다. 성훈아, 맛있니? 네, 엄마. 엄마가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 아들 최고에 하셨던 그 따뜻한 손길.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 성우는 짜장면 그릇을 밀어내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텅 빈 집에는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옆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들렸다. 성훈만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다시 들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은 짜장면을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미경의 집.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응, 괜찮아.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행복하자.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은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정 엄마도 모시고 올게요. 소영이가 말했다. 그래, 그거 좋지. 같이 식사하자. 저희 엄마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호호, 그래. 내가 잘해드려야겠네. 민지도 거들었다. 우리 엄마가 최고죠, 언니? 당연하죠. 소영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미경은 딸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경은 잠든 손녀를 내려다보며 혼자 생각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해. 성훈이가 선택한 길은 성훈이의 몫이다. 이제 미경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다. 엄마, 행복하시죠? 민지가 물었다. 미경은 손녀의 보드라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정말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하은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다. 하문이. 좋아. 미경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나도 좋아, 우리 하은아. 할머니도 너희들이 제일 좋아. 지훈이가 담요를 가져와 어머니와 하은이를 덮어주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그리고 소영아, 민지야, 너희들도.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소영이와 민지가 함께 대답했다. 그날 밤, 미경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품 안의 손녀, 옆방의 아들과 며느리, 자기 방에서 자는 막내딸의 존재. 이 모든 게 미경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꿈에서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가, 기억보다 현실이 더 따뜻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경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